구조체 타입은 일종의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구조체 타입은 단순히 변수를 선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자료형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날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ate라는 구조체 타입을 정의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연, 월, 일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날짜를 단순한 하나의 문자열로 유지 관리하게 되어지면 날짜 관련한 연산들이나 비교 처리 같은 것들을 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수, 연도, 월, 일을 저장할 수 있는 3개의 필드로 구성되어져 있는 구조체 타입을 정해 본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되어진 date 타입을 가지고서 우리는 단순 변수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구조체 타입을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학생 구조체 타입을 정의할 때 그 학생의 생년월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day of birth의 약자이죠. date 타입의 필드를 하나 둔다라고 한다면 이제 student t라는 구조체 타입이 있어서 number라는 필드는 정수형 변수가 되고 name이라는 필드는 캐릭터 배열이 된다라고 한다면 day of birth라는 구조체 필드는 date t 타입의 구조체 타입의 변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각각의 필드를 접근할 때에는 멤버 참조 연산자 점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현재 s1이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number라는 필드에 접근을 할 때에는 s1.number라고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number라는 것이 정수형 필드이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처럼 취급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반면에 이름 필드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s1.name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역시 name이라는 필드는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처럼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day of birth라는 dob라는 필드는 구조체 변수인 거잖아요. 자, 따라서 s1의 dob라는 필드는 하나의 구조체 변수로서 연도, 월, 일이라는 3개의 필드를 다시 갖고 있기 때문에 dob라는 date t 타입의 구조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필드가 3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s1도 구조체 변수이고 dob도 구조체 변수이고 각각을 멤버 참조 연산 점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에 dob라는 필드에 year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서 다른 구조체를 정의할 때 필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요소의 타입이 구조체 타입인 배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이 있는데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은 10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죠. 각각의 요소의 타입이 무엇인가? 포인트 t 타입이다 라는 거예요. 즉 포인트 t 타입의 변수 10개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 리스트를 선언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리스트라는 이름에는 0번 요소부터 9번 요소까지 10개의 요소가 있을 것이에요. 자, 다만 각각의 요소는 이제 단일 변수가 아니라 포인트 t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x라는 y라는 각각의 필드들이 구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즉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도 x, y라는 변수가 따로 있는 것이요 1번 요소에도 마찬가지로 x라는 필드, y라는 필드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배열의 이름과 배열의 순번을 통해 가지고서 특정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 선택되어진 각 요소도 하나의 구조체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라는 필드, y라는 필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의 x라는 필드 또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의 y라는 필드와 같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리스트라는 배열의 1번 요소의 x, 또 1번 요소의 y 등등으로 배열의 모든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선택식에 대해서 각각 멤버 참조 연산을 통해 각 구조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을 식별해 나가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구조체 배열이다 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배열의 요소 타입이 구조체인 그런 배열에 불과하다라는 점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조체 배열 역시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자, 단순 정수형 배열인 경우에는 그저 정수형 변수들을 나열해주면 되었었던 것이죠. 다만
구조체 배열인 경우에는 구조체 변수들을 나열해주는 형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정수형 변수에는 하나의 정수값밖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구조체 변수에는 여러 개의 필드들의 묶음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땐 이퀄 중괄호를 통해서 각각의 필드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는 3개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인데 요소의 타입이 student t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자, 3개의 요소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3덩어리를 나열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각각의 덩어리들이 student t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체 타입의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equal 중괄호라는 값을 통해 가지고서 각 필드의 순서대로 초기 값들을 나열해 주는 과정을 3번 반복해 줌으로써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구조체 타입의 배열을 각 요소들을 적절하게 초기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이 아니지만 중첩된 중괄호를 통해서 각각을 식별한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 배열 역시 배열이다 보니까 함수와 같이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함수의 인수로 구조체 배열을 넘긴다? 예외 없이 모든 배열이 함수 인수로 사용할 때에는 오로지 배열의 이름만 사용해준다 라고 했었어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복사해서 전달해주게 될 것이요. 함수 정의 부분에서는 그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행수 영역에 실제 배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F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N이라는 함수가 어떤 포인트 t 타입의 구조체 1차원 배열을 전달받는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다뤘던 일반 정수형 배열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내가 받을 배열의 요소의 타입과 네모가로 하나를 통해서 포인트 t 타입의 1차원 배열을 받는 함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첫 번째 인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저 포인트 t 타입의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값만 전달되어질 테니까 함수 안에서 몇 번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반복 횟수를 추가적인 인수로 관례적으로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저 배열의 요소 타입이 구조체 타입일 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배열과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조체 타입을 멤버로 갖는 구조체와 구조체 타입을 요소로 갖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저 구조체 타입을 일종의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생각해서 사용자 정의 타입을 갖는 구조체 필드와 사용자 정의 타입을 요소로 갖는 배열로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역시 구조체 타입을 포인터와 같이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구조체 타입을 포인터와 사용한다? 결국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이 그저 구조체 타입에 불과한 그런 포인터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전달받는 그런 포인터 변수이다 라는 것이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간접 참조하는 대상이 하나의 구조체인 그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자, 이런 구조체를 포인터를 통해서 간접 참조해서 사용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서 몇 가지 다른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